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호 협력편 해서 편안한 시간이면서 또 우리 법령의 마무리 중요한 단원으로 접어들 겁니다. 교재 254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 제목이 상호 협력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개업을 하면서 해야 될 협력편.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교재 25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렇게 설명하죠. 항상 이 단원이 오면 거래 정보망 하고 들어오면 그림을 그리는데 꼭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죠.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됩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 하니까 좀 멍하시죠?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인데 34평이고 가격은 5억, 지하철하고 거리는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죠. 이런 정보를 개공사 상호 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개공사와 제주도 개공사도 거래할 수 있겠죠. 직접 안 내려가도 되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면 254페이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 상호 간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공사 상호 간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즉 개공사들끼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주고받는 정보 체계 시스템인데 일반인들이나 중개 의뢰인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누구끼리만 일어난다? 개공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내려가면 2번 거래 정보망의 기능.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1번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중개를 하게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2명 이상의 개공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거래계약서 등을 서로 협력하여 작성한다.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4번에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보수는 각각의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매도 개공사는 매도인한테, 매수 개공사는 매수인에게 각각 거래를 하게 되겠죠. 거기 빠졌지만 밑에 5번 해놓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다.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에 들어가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토지대로 이렇게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6번 해놓고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거래 정보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전체를 보시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어가는 제도인데 오른쪽 2번에 1 지정권자. 이제 우리 법조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자, 오른쪽 중간 지정권자의 첫째 줄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자, 또 나오잖아요. 개공사 상호간 밑줄 긋고 이거를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한 10번쯤 냈습니다. 10번 30년 동안에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옆에 줄 것입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 줄 거 놓고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이것도 까칠하죠. 지정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지금 보신 법조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밴드 운영자, 운영자만이 정보를 올리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지금 뭐라 그랬죠?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때 방금 조문이 어떻게 하죠?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장관에게 신청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부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니까 여기까지 짚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큰 2번 지정 요건의 구비 해놓고 그냥 넘기시면 요건이 쫙 들어옵니다. 자, 25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 2, 3, 4 요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4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1번 국토장관이 정하는 컴퓨터를 확보할 것. 컴퓨터 밑줄. 정보처리기사 1명 들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3번 공인중개사 1명. 4번 해당 정보망을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의 수가 구질구질하지만 시험에 들어옵니다. 줄 걸까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인 줄 거놓고는 가입해야 된다. 자, 이 지정 요건이 보다시피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습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쓸데없는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이 보기보다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를 공부하면 요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3번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찾았습니까? 서류를 잘 보면 위에 요건을 체크하는데, 자, 서류는 첫째 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합니다. 부가통신할 때 동그라미. 2번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다시 동그라미. 3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동그라미 합니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 방금 했지만 5번 다시 줄 걸까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까지 줄 거놓고 바로 밑에 30명은 가입해야 되는 그 5번의 셋째 줄 같으면 등록증 4번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자, 바로 밑에 이 경우 국토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을 이용을 통하여 줄 걸까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줄 거놓고를 확인한다. 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는 말은 가져올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밑에다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적어놓고 부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가 지금 번호는 5개고 줄 거는까지 하면 6개를 지금 줄 거드린 거예요.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자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를 지금 적기를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고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정리하시면 옆에 있는 지정 요건이 저절로 맞아 들어가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자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는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정, 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부 등의, 정, 공이, 컴퓨터, 통 해놓고 이제 가사를 잡으신 분은 부 하면 등기부 등본인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금 체크하셨죠? 등록증 4번을 가져가는데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해야 된다라는 구질구질한 숫자도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하니까 부가통신사업신고서 들어옵니까? 자,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은 앞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죠. 여러분 서류가 뭐다, 맞다, 아니다만 구분하면 되니까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 하고 제목이 익혀진 사람들은 요건이 나타나죠.
등기부등본은 제출 안 해도 되니까 요건이 안 들어갑니다. 등록증,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4가지가 지정 요건입니다. 서류로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핵심이니까 좀 더 공부하시는 분은 등록증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거를 갈로 넣기 문제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면 바로 잊어버리니까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단원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 꾸준히 순서를 잡아 놓습니다. 자, 다시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요? 509개 230번 해서 숫자의 순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갈로 넣기 문제에 들어옵니다. 전화번호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수시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509개 230번 해서 숫자로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국토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밑에 4번의 첫째 줄 사업자를 지정해 주는데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옆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일 동그라미 해놓고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이죠. 국토장관한테 이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장관이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해 준다. 그런 뜻이고 항상 이 단어는 국토장관하게만 나오는데 국토장관한테 지정할 때 지정대장에는 다음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57페이지 상단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들어왔죠.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32회 때. 이 단원에서는 문제 낼 때도 많은데 그죠? 아주 야비하게 지정대장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이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대장에 기억 보시면 지정번호와 지정연월일 오늘 지정해준 날짜 적겠죠. 그리고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4번 줄 것입니다. 컴퓨터 설비의 내역, 그 다음에 전문 자격자가 있다면 자격자 이것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걸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100점을 안 주려고 낸 거지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거래정보망에서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어쨌든 출제는 됐으니까 거기 리얼의 주된 컴퓨터 설비 그것도 좀 의식을 하는데 작년의 문제는 이거를 주요 컴퓨터 설비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를 하나 잡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대장에 법에는 주된 컴퓨터인데 주요 컴퓨터는 이것도 말이 틀렸잖아. 그래서 복수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습니다. 시끄럽다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출제한 바는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되 원래 다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왜 짚어드린가 하면 이게 출제됐으니까 모의고사 등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된 컴퓨터 설비가 들어간다. 요건 좀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서가 교부되면 오른쪽 3번에 1번 운영 규정을 승인받습니다. 이 말이겠지. 자, 여러분이 신청해서 지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하는 한 달의 수수료는 30만 원이고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고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다. 라고 운영 규정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때 운영 규정은 그때 얼마로 돼 있죠?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거기 3개월에 교재 동그라미 하시고 요 날짜를 2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적었지만 30일 그 다음에 3개월이니까 작은 숫자부터 길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 숫자를 돌립니다.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특히 중요한 거 이 운영 규정에는 한 달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운영 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한다까지가 지정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조심할 거 서류 잘 보셔야 됩니다. 서류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통 이거 잡으시고 그 다음 30일 내로 지정서가 교부되면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한다. 이게 중요하고 자, 이제 운영 규정을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겠죠. 그때 내려가면 큰 2번 허위 정보 공개를 금지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허위 정보 공개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한정하여 일단 동그라미 하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다르게 동그라미.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3개 했는 것을 위반하게 되면 두 줄 내려오면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찾았나요? 취소되고 바로 밑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쭉 줄만 꺼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허위로 공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자, 여러분이라도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이 김 사장님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니까 김 사장님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를 올리니까 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정 금액이 거래 예정 금액이 5억이다 이렇게 팔아달라 그랬으니까 5억으로 정보를 딱 올립니다. 그런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박 사장님하고는 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한 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이분들이 정보를 올리는데 김 사장님은 글자 그대로 5억을 올렸어요. 근데 박 사장님 정보는 이걸 50억에 팔겠다. 예전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딱 보는데 똑같은 아파트가 하나는 5억, 하나는 50억. 그럼 50억짜리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보겠죠? 미쳤나? 이럴 거야, 아니야, 그지? 방금 읽었는 게 그거잖아요. 정보를 한정하여 공개하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이 박 사장은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년에 1,000까지 지금 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딱 하고 보고 계셔야 돼. 자, 이거는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렇게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이번에는 내려가면 2번 별표예요. 개공사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개공사도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동그라미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도 동그라미. 자,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통보 안 하면 위반이잖아, 지금 그죠? 제일 밑에 뭐라고요? 업무 정지 사유예요. 자, 내내 앞으로 강조하겠지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하나의 주제라는 것은 정보를 위반하는데 첫째 누가 위반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취소되고 1년에 1,000.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 무슨 느낌인지 오셨죠? 하나의 주제 밑에 그러니까 정보 공개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이거.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별표해 놓으시고 지금 했는 것도 이해를 시키면 이런 문제겠죠. 좀 전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이 박 사장님은 거래를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이었다면 개공사가 위반하는 모양은 자, 개공사가 이 물건에 대한 아파트 정보를 올리는데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서 예전 가격은 얼마고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딱 생각하니까 야 30분 해가지고는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지하철하고는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올리는 걸 뭐라 그런다? 거짓 정보를 올린다.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거짓 정보를 하는지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하고 3분 거리에 있는 건 가격이 1억이 차이 나도 차이 날 판이에요. 그죠? 근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는 거예요.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탁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보망에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직접 가서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지하철하고 3분 거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 하고 거래를 계약금을 줘놓고 가보니까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30분 걸리던데 하니까 경호사가 비행기 타면 3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지금 거래가 되겠나 지금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된다? 6개월의 업무 정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통보를 안 하면 이것도 이런 말이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정보를 보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팔렸으니까 정보를 삭제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면 그 정보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허위 정보를 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설명합시다.
서울에 여러분이 강남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죠? 강남에 100평의 나대지 땅이 있는데 1억에 팔겠다고 여기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강남에 100평짜리 땅을 어떻게 1억에 팔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정보를 올려놨는 겁니다. 지금 길이 나거나 빌딩이 들어서도 들었을 건데 저 자료를 아직도 놔두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들어가 보면 전부 허위 정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해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정리 안 해주면 거짓 정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6월에 업무 정지다를 2개 체크한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잠실 하면 어느 정도 아시죠?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15억쯤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고 또 올려놨다니까요.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언제 입력했다고요? 88년도 입력해놨어. 지금 주인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하여 자료를 삭제 정리해줘야 된다. 이거 안 하면 6월에 정지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2개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위반하는지. 자, 이제 넘어가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취소 사유인데 그게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258페이지 중간에 4번 지정이 취소된다는 말은 뭔가 위반을 했겠지, 그죠? 근데 취소되는 사유를 딱 보니까 모두 몇 개? 5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취소 사유 국토장관은 거기 동그라미 넣으시고 항상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취소를 하더라도 국토장관이 하겠지. 다음 사유에 지정을 줄 것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줄을 꺼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강조 안 하면 절대로 못 맞춰요. 취소 사유 5개가 있는데 이 5개는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예요.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취소할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자, 1년의 동그라미.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1년.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한대요. 거짓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다가 허위 하나 적어 놓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허위. 3번 운영 규정을 위반합니다. 운영 동그라미. 이거 보고 계시죠? 운영 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아라 그랬는데 이거 안 받으면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운영. 4번 방금 했지만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 정보 위반이죠. 위반하면 아까 취소되고 1년에 1000 그런 말을 했어요. 정보 위반 정보. 5번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그래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취소하겠다는 건 당연하죠. 해산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을 했으니까 취소되는 사유가 있는데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허, 운, 정, 해, 일 5가지가 취소 사유입니다. 자, 허가 뭐였죠? 앞으로 시험 때까지 허 하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기억합니다. 허위 이렇게 들어가면 거짓하고 같다는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허위. 운은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됩니다. 해,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하겠다. 1이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는 사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취소 사유는요 하면 허, 운, 정, 해, 일이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허윤정이가 텔레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되었다?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낼 거니까. 자, 다시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허운정 해일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답니다. 제목이 5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허 하면 허위, 운, 운영 규정 이렇게 따라갑니다. 다시 취소 사유가 제목이 뭐라고요? 허운정 해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해놓고 이제 가사는 시험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허윤정이가 해산했다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또 집에 가다가 유산인가 출산인가 이래가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자 다 달라지니까. 허운정 해일이 취소 사유. 자, 해서 5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31회 때 그 나왔다고 출제가 예상되는데 2년 전에 이래 나옵니다. 다음 취소 사유로서 틀리는 것
1, 2, 3, 4, 5번 6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자, 사유로서 틀린 것 5번이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노래 제목만 기억해도 답이 나오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다 그랬지. 허운정해 6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때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개 중에서 취소 사유로서 틀리는 것 6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목을 딱 잡으셔야 돼.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자, 해서 거래 정보망을 보셨고 넘어가면 261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편이 들어옵니다. 이 단원이 상호협력편이니까 이제 협회라는 단어도 들어왔는데 사실 협회는 썩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가벼운 단원이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1, 2월 이번 수업에는 빠지고 3월 달에는 당연히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가벼운 단원이니까 잘 나오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협회번은 다음번에 합니다. 278페이지로 접어듭니다. 자, 278페이지로니까 상단의 제목이 보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78페이지는 보칙은 보충 규칙이니까 자, 하나씩 주제 하나의 문제 하나씩입니다. 내려가면 첫 번째 업무의 위탁하고 들어왔고 그때 업무의 위탁의 첫 번째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교육의 위탁할 때 교육에 일단 동그라미 교육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자, 그때 기억 내려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무슨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지요?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들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교육을 맡긴다. 맡기니까 업무의 위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어디에 맡깁니까? 하니까 제일 밑에 A, 협회에 맡길 수 있다. 협회, 동그라미. B, 내려오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찾았습니까?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그리고 C번의 끝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 동그라미 놓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교에 맡길 수 있다. 동그라미 몇 개 했죠? 4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그죠? 자, 다시 이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개공사 등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맡긴다니까요. 어디 맡긴다? 첫 번째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학에 맡길 수 있다. 됐습니까? 그게 내용 답니다. 그래서 4가지 잡으시고 자, 교육의 뭐 인력사항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되 제일 밑에 오른쪽입니다. 279페이지 하단 위탁 내용의 고시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위탁을 할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고시에 동그라미 하셨죠? 뭐를 고시한다고요? 업무를 위탁하면 고시한다. 그죠? 여러분 공법에서는 교재 넘기면 고시합니다. 입안, 결정, 심의, 고시가 쫙 흘러가는데 공법에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가 딱 하나예요. 그리고 효자 과목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간에 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업무의 위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업무를 맡기면 관보에 고시합니다. 거기 고시 바로 위에 보면 큰 2번 시험 업무의 위탁이라는 게 있죠. 자, 시험 시행의 위탁 거기도 제목에 줄 딱 꺼놓고 시험 우리 이 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한대요? 옆에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 업무를 위탁한대요. 어디에 위탁할까요? 하니까 거기 이번에 셋째 줄 공기업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옆에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3개 하고 나니까 뭐가 안 보이지요? 뭐 대학이라는 말이 거기 없다는 걸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대학 X. 자, 이건 별도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대학교, 대학 하면 입시, 시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지금 X 했잖아요. 대학은 그죠? 대학은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치는 기관에 대학을 넣으면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하면 대학 입시가 벌써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대학이 없어요. 아까 대학은 어디서 만났죠? 왼쪽에 교육기관에서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그거 하나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도칙으로서는 두 번째 포상금이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상단에 포상금은 별표 딱 찍어놓고 제목 자체가 좀 중요하게 보이시죠? 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뭔가 위반한 것을 고발하면 포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를 고발하면 포상할까요? 하니까 밑에 2번 신고 고발 대상 찾았나요? 박스 1번.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등록이라고 하나 적으시면 좋겠고. 자, 2번 무등록의 사촌 형님이 거짓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등록했다. 이것도 무등록하고 같은 급이죠. 거짓 동그라미. 자,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우리말로 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빌려주거나 이 말이죠. 양도 동그라미. 자, 여러분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죠. 밑에 양수대여 받은 자 양수 동그라미. 그래서 양이 포상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4번의 둘째 줄에 보시면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자.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가 부동산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표시 광고 밑줄 거 있죠. 5번. 자, 제8호 시세를 조작하거나 거기 시세의 동그라미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밑에 단체를 결성하면 단체 동그라미. 그리고 6번 개공사 등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자, 이 단원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포상은 언제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빠르게 체크했는데 누구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등록의 사촌 형님이 누구지요? 거짓으로 등록한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양수 받은 자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아 사는 자 고발하면 포상하죠.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고 영업합니다.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이것들이 포상대사니까 항상 요거는 시험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양이 조금 많죠? 많은데 이제 천천히 시험대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잘 당하는가 하면 이중 소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중 소속하는 자 고발한다고 포상하지 않습니다. 위반한 걸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중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중 등록을 적발되더라도 이거는 포상하지 않습니다. 위반한 거지. 그래서 포상한 거는 별도로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그지? 이걸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전부 다 포상해 준 것 같다고 다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들어보셨죠? 수수료 초과해서 받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여기 수수료 초과해서 받는 자를 고발한다고 포상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포상 대상자 꼭 익히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교재에 짚어드렸는데 첫 번째 누구?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양도하거나 양수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양 표시 광고를 위반합니다. 개공사도 아닌 자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포상하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때 유도가 4개가 따라가요. 자, 어쨌든 포상 대상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고발하면 포상해 주니까 아예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중 등록 X, 이중 소속은 포상하지 않는다. X, 초과, 금품,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위반된 행위지 포상해 주는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포상금을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요란하게 이야기할까요? 박스 밑에 3번, 1번. 포상금은 건당 얼마? 50만 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에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포상금 얼마 준다고요? 50만 원을 줍니다. 내려가면 2번. 이때 포상금에 지급되는 소요 비용은 셋째 줄에 밑에 들어서 100분의 50, 즉 50%까지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말이 시험에 왜 잘 나오는가 하면 외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국고에서 지급해 주는 걸 만약에 외상했다. 그럼 국가가 부도났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고발하면 바로바로 포상해 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국고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무등록업자,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거나 증을 빌려주고 하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발하면 50만 원의 포상 대상인데 고발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법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심성이 그죠? 50만 원 받겠다고 고발하기가 좀 안 쉽잖아요. 이게 한 5천만 원 되면 사정 달라지죠. 공부하는 게 낫다, 고발하러 다니는 게 낫다. 고발하러 다니고 훨씬 낫죠. 일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달라지는데 50만 원이기 때문에 썩 고발이 많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그냥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이렇게 하면 고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등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직원들이나 옆집에 경쟁업소에서 밖에 몰라. 지나가는 제3자가 여러분 가다가 저 사람 무등록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고발이 딱 들어오면 누가 고발했다는 걸 안다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제도가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거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한 10년쯤 됐는데 포상금이 고발이 거의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래서 이걸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앞으로 고발을 어디로 한다? 이게 수사기관이나 경찰서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협회로 고발을 딱 하면 협회가 이걸 모아서 고발을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나눠주면 누가 고발했는 건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의식해 놓으셔야 되지까. 자, 일단은 포상 대상 잡으셨고 금액은 얼마? 50만 원. 자, 오른쪽 갑니다. 281페이지 포상금 지급의 요건인데 고발만 한다고 포상해 줄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죠?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포상금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자 등록관청 동그라미 수사기관에 동그라미 또는 옆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동그라미 놓고 뽑아서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이 신고센터예요. 여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그 다음 줄 내려옵니다. 검사가 검사의 동그라미 번호답니다. 1. 공소제기 또는 2.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만 들어온다고 포상할 수는 없죠. 죄가 있어야 되니까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거나 지금 번호 달았어요.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한다. 이게 죄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죄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판단해요. 이를 검사의 기소권, 공소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검사가 아니죠. 검사가 아니니까 옆 사람한테 네 죄 있나 물어볼 권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공소권, 기소권이 없잖아. 검사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야, 네 죄 있나 이래 물어보면 옆에 있는 분이 미쳤나 이게 이래도 관계없잖아요. 검사가 아닌데 물으니까. 검사가 네 죄 있나 묻는데 미쳤나 이게 한번 해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집에 못 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검사는 기소권을 헌법에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검사 직업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 죄가 있다라는 권리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확실히 있는 걸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라 그래요. 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있대 아주 약하다. 이를 기소유예라 그럽니다. 결국은 죄가 크기나 약하기나 있으면 지급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할까요? 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 지급하는데 기소 중지 시에 지급한다.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른다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 번호 2개를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또는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지급 안 하겠지. 그죠? 죄가 없는데.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 2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참 모진 게 있어요. 기소유예는 죄가 약하니까 검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반성문 쓰고 나가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확실히 죄가 있다 이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잖아. 그죠? 그럼 공소가 딱 되면 이제 법원에서 심하면 3년 징역 매길 것이고 약하면 뭐 1년 징역을 매기겠지.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데 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죄네. 자, 그러면 이 판사가 무죄 처분을 하면 포상금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검사가 무혐의를 하면 죄가 없으면 지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소가 제기되면 벌써 포상금은 끝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판사가 무죄 처분을 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법이 흘러가는 걸 알아야만 이게 말이 되는데 착하게 살아본 분들은 여러분 잘 모른다니까, 이게. 그죠? 나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어떻게 잘하는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옆에다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판사가 무죄 처분 지급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오른쪽에다가 판사가 무죄 처분 지급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검사가 무혐의 무죄를 처분하면 지급 안 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가 무죄 처분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자, 내려가면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기억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 어디에 제출합니까? 등록관청에 제출을 한다.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 니은 내려오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를 첨부하고, 또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신고 고발하면 배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각서를 첨부하여 지급합니다. 합의각서도 줄 하나 꺼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건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서 282페이지 포상금의 지급.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에서 셋째 줄에 얼마 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1개월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3번, 4번은 묶어놓고 별표 탁 찍으시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3번, 4번 묶었습니까? 3. 공동신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그라미입니다. 2인 이상의 동그라미.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바로 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거기 줄 것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밑에 내려오면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자, 2건 이상의 동그라미.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밑에 어떻게 돼 있죠?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최초 밑줄 긋는데, 자, 이거는 법조문에 지금 동그라미 해주려고 줄 거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판판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림으로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자,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A, B 두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고발 들어왔다. 2인이잖아. 그죠? 어떻게 지급할까요? 균등하게 지급한다를 여러분 줄 것이었어요. 균등하게 지급한다라는 말은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어요. 거짓으로 등록한 자도 고발하면 포상하죠. 저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라고 고발을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고 쳐봐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왔다고. 자, 2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고 줄 것이었죠?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해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언제든지 문제가 이래 들어오겠죠.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오면 나누기 2 해준다 하면 틀리잖아요. 균등한다. 다시 하나의 사건에 2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X잖아 지금. 그죠? 이게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항상 이 단어는 그림으로 눈으로 공부를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2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하는 말은 25, 25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이죠. 다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2건이 들어왔잖아. 그죠? 2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 신고자입니다.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한다를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가르쳤고 해마다 눈으로 공부하도록 나와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의식을 딱 합니다. 지금 동그라미하고 줄 건 대로만 따라가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한다. 이렇게 눈으로 공부합니다. 자, 다시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이 고발 들어왔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고 치자고 2건이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까지. 자, 이제 보측의 마무리 편 넘어가시면 행정상 수수료입니다. 교재 284페이지 수수료하고 가벼운 단원인데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서류 떼면서 돈 내봤습니까?
뭐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뗄 때 돈 내 보셨죠? 그거를 우리는 행정수수료라고 그럽니다. 국가기관에서 서류를 떼주면서 받는 게 행정수수료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행정수수료 받는 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계산 문제 들어오는데 6가지지만 내용은 단조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상단 수수료 조건에 1, 2, 3, 4, 5, 6 6개 보이시죠? 묶으십시오. 1, 2, 3, 4, 5, 6 이렇게 묶으면 3가지밖에 안 돼 사실은. 자 다시 그 6개 1번, 2번 이렇게 묶으라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묶으면 행정수수료가 결코 몇 개다? 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1번, 2번이 같다는 뜻이에요.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험 칠 때 수수료 낸다는 건 아시죠? 그건 수수료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그 받았던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 1번, 2번이 자격증이잖아. 자격증. 그죠? 그 다음 3번, 4번이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등록 왜 신청하죠? 등록증 받으려고. 그런데 4번 그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겠지. 그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있어요. 1번은 자격증, 지금 묶었는 거. 2번은 등록증, 3번은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예요. 그래서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요. 그런데 6번 그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거기 1번 왼쪽으로 써요.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걸 시험에 들어온다고. 옆에 적습니다. 자격증 교부 해놓고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의 답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수수료 내고 원서를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 교부 그거 하나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보칙은 가볍습니다. 행정수수료까지 해서 가볍게 보셨고 여기서는 그래도 중요한 게 포상금 제도를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시간이었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교재 294쪽이 들어옵니다. 이제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드는데 지도, 감독, 각종 규제 지금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을 총괄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고 또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 준비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지도, 감독 정리합시다.